민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 신의 성실. 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3조 권리 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1항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 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영업의 허락. 1항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2항 법정 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조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 1항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 2항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1항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3항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4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 행위는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제11조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 성년 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을 한다. 제12조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 1항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 2항 한정 후견 개시의 경우에 제9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 피한정 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1항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항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3항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 후견인이 피한정 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가름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4항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 행위를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한정 후견 종료의 심판. 한정 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 후견 종료의 심판을 한다. 제14조의 2 특정 후견의 심판. 1항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 후견의 심판을 한다. 2항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3항 특정 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 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의 3. 심판 사이의 관계 1항 가정법원이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특정 후견인에 대하여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 후견 또는 특정 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2항 가정법원이 미성년 후견인 또는 피특정 후견인에 대하여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 후견 또는 특정 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1항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2항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 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3항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1항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제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1항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2항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2절 주소 제18조 주소 1항 생활에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2항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제19조 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0조 거소 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1조 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제3절 부재와 실종 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1항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2항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 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제24조 관리인의 직무 1항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항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3항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 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4항 전 사망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서 지급한다. 제25조 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면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제26조 관리인의 담보 제공 보수 1항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2항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3항 전 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제27조 실종의 선고 1항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 선고를 하여야 한다. 2항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 실정선고의 효과 실정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 실정선고의 취소 1항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정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정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항 실종 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0조 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31조 법인 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 법인 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 법인의 권리 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 1항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항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 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 영립법인 1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쫓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9조 영리법인 1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쫓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설립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호 목적 2호 명칭 3호 사무소의 소재지 4호 자산에 관한 규정 5호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호 사원 자격의 특실에 관한 규정 7호 존립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1항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2항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 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1항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 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2항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3항 제42조 제2항의 규정은 전 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1항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항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1항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2항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1항 법인 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2항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호 목적 2호 명칭 3호 사무소 4호 설립허가의 연월 1 5호 존립시기나 해산 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호 자산의 총액 7호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호 이사의 성명 주소 9호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50조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1항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존조 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2항 주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 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1조 사무소 이전의 등기 1항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이전 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제49조 제2항에 계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2항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2조 변경등기 제49조 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 2. 직무집행 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취소하는 경우에는 주 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53조 등기기간의 기산 전 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54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1항 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항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 제3목록과 사원명부 1항 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 내에 제3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 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6조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3절 기관 제57조 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1항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2항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제59조 이사의 대표권 1항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2항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 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0조의 2 직무대행자의 권한 1항 제52조의 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1조 이사의 주의 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62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얻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65조 이사의 임무 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66조 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제67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호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호 이사의 업무 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호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호 전후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68조 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69조 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0조 임시총회 1항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3항 전항의 청구 있는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71조 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바라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72조 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3조 사원의 결의권 1항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2항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항 전 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4조 사원의 결의권 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제75조 총회의 결의 방법 1항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서 한다. 2항 제73조 제2항의 경우에는 당의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76조 총회의 의사록 1항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3항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절 해산 제77조 해산 사유 1항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 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2항 사단법인은 사원이 얻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78조 사단법인의 해산 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9조 파산 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지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0조 자녀 재산의 귀속 1항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2항 정관으로 귀속 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3항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81조 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82조 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83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혼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4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85조 해산 등기 1항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2항 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86조 해산신고 1항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전조 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항 청산 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제87조 청산인의 직무 1항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호 현존 사무의 종결 2호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호 자녀재산의 인도 2항 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1항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2항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3항 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제90조 채권신고 기간 내의 변제 금지 청산인은 제88조 제1항의 채권신고 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 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제91조 채권 변제의 특례 1항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경우에는 조건 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92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지한 후 기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93조 청산 중의 파산 1항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 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항 청산인은 파산 관제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3항 제88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제94조 청산 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5조 해산청산의 검사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한다. 제96조 준용규정, 제58조 제2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의 일을 준용한다. 제5절 벌칙, 제97조 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호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호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3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호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호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호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호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송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호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제4장 물건, 제98조 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제99조 부동산 동산. 1항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2항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제100조 주물, 종물. 1항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2항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101조 천연과실, 법정과실. 1항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2항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제102조 과실의 취득. 1항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2항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5조 임의 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응한다. 제106조 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응한다. 제2절 의사표시. 제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항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2항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2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3절 대리.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항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존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1항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2항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실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용하지 아니한다.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호 보존행위. 2호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제119조 각자 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 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0조 임의 대리인의 복인권.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제121조 임의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의 책임. 1항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2항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정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제122조 법정 대리인의 복인권과 그 책임.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존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제123조 복대리인의 권한. 1항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2항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 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제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 간의 법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 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호 본인의 사망. 2호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제128조 임의 대리의 종료.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외에 그 원인되는 법률 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 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 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0조 무권 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131조 상대방의 채권권.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채구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3조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 대리인의 책임. 1항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항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6조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 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제4절 무효와 취소.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1항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항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4조 추인의 요건. 1항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2항 제1항은 법정 대리인 또는 혹연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5조 법정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전부나 일부의 이행, 2호 이행의 청구, 3호 경계, 4호 담보의 제공, 5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호 강제집행.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절 조건과 기한. 제147조 조건 성취의 효과. 1항 정지조건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항 해제 조건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잇는다. 3항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48조 조건부 권리의 침해 금지. 조건 있는 법률 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49조 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제150조 조건 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 행위. 1항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2항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제151조 불법 조건, 기성 조건. 1항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2항 조건이 법률 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하고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3항 조건이 법률 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하고 정지 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52조 기한 도래의 효과. 1항 시기 있는 법률 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항 종기 있는 법률 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1항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2항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54조 기한부 권리와 준용 규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 있는 법률 행위에 준용한다. 제6장 기간. 제155조 본장의 적용 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 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 연령의 기산점.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1항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2항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3항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이 일로 만료한다.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항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 3년의 단기 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호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호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호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호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호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호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호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 1년의 단기 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호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채당금의 채권. 2호 의복, 친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호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채권. 4호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1항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2항 파산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에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3항 전 2항의 규정은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6조 소멸시효의 계산점. 1항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2항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 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호 청구, 2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호 승인. 제169조 시효 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 중단. 1항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2항 전항의 경우에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 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171조 파산 절차 참가와 시효 중단. 파산 절차 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2조 지급명령과 시효 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3조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 출석과 시효 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 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제174조 최고와 시효 중단.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 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 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 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6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 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7조 승인과 시효 중단. 시효 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78조 중단 후의 시효 진행. 1항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의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2항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제179조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 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 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 정지. 1항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 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2항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181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 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 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2조 천재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3조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1항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2항 소멸시효는 법률 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